안녕하세요, 제이든입니다. 요즘 한국 온라인 셀러 중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즘 쿠팡 너무 힘들어요. 매출은 줄고 경쟁은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 셀러들이 왜 아마존에 진출해야 하는지, 한국 시장의 현실 문제와 해외 시장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은 개인 셀러의 아마존 성공 사례도 소개할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쿠팡 셀러의 구조적 위기부터 이야기해 보면, 최근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중국 셀러들이 대거 진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쿠팡 본사는 입점 문턱을 낮추고 중국 셀러들을 직접 교육시키면서 입점을 유도하고 있어요. 국내 셀러는 더 이상 내수 셀러들과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생산자들과 경쟁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상품의 품질만 좋아서는 경쟁이 어렵다고 합니다. 가격, 물류, 브랜딩, 마케팅까지 준비가 되어야 경쟁이 가능하고, 플랫폼에 종속되어 판매하는 게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사례 한 가지를 공유드리면, 저희 브랜드 제품을 생산하는 중국 공장에서 저에게 쿠팡에 입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더라고요. 그만큼 중국 제조 공장도 한국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국 시장에서 판매해본 경험이 없어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국 내수 시장 포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인구 5천만, 소비자의 지갑의 수도 한정적입니다. 그 안에서 수많은 셀러들이 한정된 파일을 두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산품을 취급하는 셀러들은 중국 물량과 가격 경쟁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현재 환율 문제입니다. 요즘 뉴스에 자주 보도되는 진짜 큰 문제, 바로 원화 약세입니다. 이게 단순히 환율이 오르네요 하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셀러 입장에서는 진짜 심각한 구조적 리스크예요. 왜냐면 우리가 제품을 매입할 때는 달러나 위안화로 결제를 하잖아요. 공장이 다 해외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판매를 한국에서 한다면 정산은 원화로 받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고 있냐면, 예를 들어 1달러가 1250원에서 1350원이 되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매입 원가가 10%에서 많게는 15% 올라간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판매가를 그만큼 바로 올릴 수 있나요? 이건 정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한국 온라인 시장은 경쟁도 치열하고 소비자들은 항상 최저가를 찾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가격을 조금만 올려도 매출이 바로 줄어버리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정산받는 원화의 실질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 물가가 오르니까요. 예를 들어 과거 1000만 원으로 할 수 있었던 일이 이제는 1400에서 500만 원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원가는 환율 때문에 올라가고, 정산받는 원화 가치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떨어지고, 판매가는 경쟁 때문에 쉽게 올리지 못하는 세 가지의 구조적인 문제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아마존처럼 해외 시장에서 판매하게 되면 매입도 달러로, 정산도 달러로 받게 됩니다. 이 구조가 왜 중요하냐면, 원화가 약세일 때는 오히려 아마존에서 정산받은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면 환차익이 생기는 구조가 됩니다. 한국 시장에서는 환율이 리스크지만 해외 시장에서는 환율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해외 판매는 수출로 인정되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판매 부가세가 0%입니다. 국내에서는 10%의 부가세를 무조건 포함해야 하지만, 해외 판매는 이 부가세 부담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이 구조가 더 유리해집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 셀러분들과 교류하면서 느낀 건 정말 똑똑하고 치열하고 감각이 좋다는 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한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었다면 저도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부딪히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아마존에서 해외 셀러들과 경쟁을 하고 있어요. 조심스럽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국 시장만 바라보지 말고 해외 시장을 꼭 한번 경험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한국 셀러처럼 감각이 좋고 치열하게 생존해온 셀러들이 글로벌 시장에 나가면 훨씬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매하고 있는 아마존 시장 쉽냐고요? 100% 성공할 수 있냐고요? 여기서 제가 예스라고 말하면 저는 사기꾼입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입니다. 쉬운 시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노력을 들였을 때 성공할 확률은 해외가 더 높고 돌아오는 아웃풋도 크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시장은 기회보다 경쟁이 많은 구조라는 생각을 했어요. 좋은 상품을 만들어도 잡을 물고기가 적으면 매출에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해외 시장은 넓은 바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잡을 물고기도 많고 경쟁이 덜한 어장도 있고 기회 자체가 훨씬 크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낚시를 한다면 당연히 큰 물에서 시작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요즘 유튜브만 봐도 흐름이 똑같아요. 국내 방송사, 연예인, 심지어 대기업까지 전부 유튜브로 넘어와서 자체 채널에 콘텐츠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한국 콘텐츠 시장의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다는 의미죠. 그래서 요즘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어떻게 하냐? 한국어 콘텐츠만 올리는 게 아니라 아예 영어 자막, 영어 나레이션을 넣어서 해외를 타깃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간단합니다. 모수가 큰 시장이 답이기 때문이에요. 한국보다는 해외를 겨냥해야 기회가 훨씬 많아지니까요. 저도 예전에 요리 채널을 운영해 본 적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한국어로 영상을 올렸더니 조회수가 100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영어 자막, 영어 나레이션을 추가했더니 조회수가 즉각적으로 올라가는 걸 직접 경험할 수 있었어요. 아주 작은 예시이긴 하지만 제가 실제로 테스트해보고 느낀 건 한 가지입니다. 해외를 타겟하는 게 결국 더 유리하다. 이건 데이터로도 경험으로도 검증된 사실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출을 대기업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자동차, 철강, 반도체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불닭볶음면, K뷰티, 한국의 생활용품 브랜드, 이렇게 일반 소비재 브랜드도 세계에서 대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수출은 대기업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개인도 소규모 브랜드도 세계 시장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한 명의 개인이 시작해서 글로벌 브랜드가 된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마이티 패치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브랜드는 한국인이 만들었고 아마존에서 론칭해 무려 8천억 원 가치로 엑시트한 엄청난 성공 사례입니다. 이 브랜드의 창업자가 바로 류주 대표인데요. 류주 대표는 어릴 적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그곳에서 대학을 졸업했고 미국의 여러 대기업에서 커리어를 쌓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우리가 모두 아는 삼성으로 이직을 하게 되면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리고 바로 이 시점 미국과 한국 문화를 모두 경험하고 있던 류주 대표가 한국에서 생활하던 중 우연히 한 제품을 발견합니다. 바로 하이드로 콜로이드 패치인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드름 패치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는 순간 류주 대표는 강한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당시 미국에도 여드름 패치는 있었지만 한국 여드름 패치는 상처 치료용 소재인 하이드로 콜로이드 기반의 피부색과 유사해서 티가 잘 나지 않고 썼을 때 훨씬 더 깔끔하고 미용적으로 자연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는 미국 시장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확실한 차별점이었다고 합니다. 류주 대표는 이걸 보고 이건 미국 시장에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바로 마이티 패치라는 이름으로 브랜드를 만들어 제품을 개발해서 아마존에 판매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제품만 올린 게 아니라 아마존 광고를 기본 시작으로 인스타그램, 틱톡과 같은 SNS에서 미국 패치 제품이 갖고 있지 않던 차별화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바이럴 시켰고 콘텐츠가 터지기 시작하자 마이티 패치는 순식간에 미국 고객들에게 알려지면서 아마존에서 폭발적인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렇게 2017년에 론칭된 이 브랜드는 5년 뒤인 2022년 대기업 철치 앤 드와이트사에 약 8천억 원 규모로 인수가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시간이 지난 2025년 지금도 여전히 아마존 카테고리 랭킹 1위를 유지하면서 엄청난 판매량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이 사례가 말해주는 메시지는 단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단순한 유통 플랫폼이 아니라 글로벌 성공을 꿈꾼다면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플랫폼이라고요. 제가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많은 셀러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존 해보고 싶은데 마음만 있고 실행이 안 됩니다. 저도 그 마음 정말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사업이라는 길 자체가 도전의 연속이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문제가 있으면 진단하면서 개선해야 하고 개선의 여지가 안 보이면 방향을 틀고 확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과포화된 한국 시장이 아니라 모수가 훨씬 크고 기회가 많은 해외 시장으로 여러분의 시선을 조금만 돌려보는 건 어떨까요? 아마존 진출을 고민 중이시라면 저희 이메일 또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문의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방향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도전에 작은 불씨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아마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